오늘 첫 번째 소식은 제목을 체니의 썩소라고 했습니다. 썩은 미소. 항상 보면은 언론에 사진이 나올 때 리즈 체니 하원 의원 얼굴 표정이 지금 경직돼 있는 그런 표정을 제가 자주 보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얼굴 표정이 굳어 있는,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완전히 그 반공화당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공화당조차도 지금 이제 불신임 투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리즈 체니가 지금 1월 6일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1월 6일 위원회에서 마크 메도우즈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한 모독죄 회부 여부가 투표가 있었습니다. 9명 위원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9대 0으로 해서 하원에다가 모독죄 회부하겠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원에서 오늘 투표가 진행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빠르면 오늘 투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독죄,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 이제 의회 모독죄라는 개념은 의회에서 권위 있는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 의회의 부름에 거부한, 소환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를 모독한 행동이다라고 이제 모독죄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이게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원에서 이제 이걸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통과가 되면 법무부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미 스티브 배넌이 1차로 형사 기소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마크 메도우즈 전 비서실장이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30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한테 소환장을 내보내고 한 명 한 명 지금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바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 모독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냥 정치 탄압, 정치 탄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이 폭을 넓혀서 그 측근들을 전체를 다 형사 기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건 이제 일종의 숙청 작업 같은 그런 정치적인 작업이,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역사 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소환장 내보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했다라고 그래서 모독죄를 적용했던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1월 6일 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이 불법적인 조직입니다. 원래 하원의 내규 법규에 따르면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초당적인 의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초당적인 의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화당 쪽에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가 5명의 의원 리스트를 요청을 했는데 펠로시가 다 거절했죠.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발을 빼버린 것이고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1월 6일 위원회는 초당적인 위원회가 아닌 겁니다. 이미 그 상태에서 펠로시가 이 리즈 체니하고 아담 킨징거하고 2명의 공화당 의원한테 들어와라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었고, 이 2명의 의원들이 하겠다고 해서 1월 6일 위원회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원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법적 구속력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법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위원 낸시 펠로시가 만들어 놓은 민주당 일색의 1월 6일 위원회는 계속해서 지금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크 메도우즈 의원이 지난주에 사실은 이거 용납할 수 없다. 1월 6일 위원회는 불법위원회다 해가지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1월 6일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모독죄 처리도 좀 더 가속도가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이 모독죄 투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동안에 마크 메도우즈 측을 통해서 받았던 이메일 자료, 그다음 뭐 텍스트 자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무려 6,000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 자료가 제공이 됐었고, 이거 마크 메도우즈 비서실장이 1월 6일 위원회에다가 제출한 겁니다. 6,600페이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600페이지가 넘는 이메일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팍스뉴스의 아주 유명한 앵커들 있죠. 션 해니리, 뭐 브라이언 킬밋, 로라 잉글레엄 같은 이런 유명한 팍스뉴스의 유명 인사들, 이 사람들하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맏아들인 주니어하고 주고받았던 텍스트 메시지도 한 2,000개 정도가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공이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행정특권에 의해서 공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공을 한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크 메도우즈 비서실장은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라, 소환장을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라 대통령 행정특권에 관련된 부분만, 그건 행정특권을 인정해 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이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를 하고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1월 6일 위원회 조사에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 모독죄에 회부가 된 이런 상황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치게 1월 6일 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지나치게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분명히 도움을 주려고 소통하고 있던 사람을 갖다가 마치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모독죄를 적용을 한다. 이건 정말 그 신의를 저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공개된 내용을 어제 저녁에 이 리즈 체니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발췌를 해서 읽었는데, 그 읽어준 내용의 의도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1월 6일에 의회에서 그런 일이,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에 사람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마디 해달라, 방송 출연해가지고 지금 한마디 해달라, 사람들 좀 멈추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187분 동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 가만히 있었다. 이거 갑자기 저희 무슨 세월호 7시간 이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참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미국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가, 어쩌면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이 좌파들 머리 돌아가는 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이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세월호 7시간 가지고 무지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제 이 1월 6일 위원회에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187분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해산해라,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187분이 걸렸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묵묵부답 가만히 있었다. 187분의 침묵하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의회에서는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6일 위원회에서.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마크 메도우즈 비서실장이 제공을 해가지고 리즈 체니 부위원장이 1월 6일 위원회에서 이렇게 낭독을 했던 그 메시지들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주니어가, 돈 주니어라고 그러죠. 돈 주니어가 이 메도우즈 비서실장한테 텍스트를 보냅니다. 예?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역 같은 일을 비난해야 한다.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역 같은 일이라고 shit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능한 한 이런 일을 비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주니어가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 소리 훈계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메도우즈 비서실장한테 텍스트를 보낸 겁니다. 이걸 지금 공개했습니다. 메도우즈 비서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나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나도 동의해. I agree. 예. 그러니까 나도 돈 주니어 네 말에 동의해. 나도 지금 대통령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제 팍스뉴스에 있는 션 해니라든가 잉그레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메도우즈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어딨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당장 방송 연결해달라. 우리 방송에 연결해서 지금 이 시위대한테 진정하고 빨리 의회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 방송해야 된다. 이제 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메도우즈 비서실장한테 요청이 갔고, 또 메도우즈 비서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꾸해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 1월 6일 위원회에서 한 가지 딱 집어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는 그 187분 동안 트럼프는 뭐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보수 분석가들, 보수 논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텍스트 메시지 공개된 내용들,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 보여준 것 같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1월 6일 날 벌어진 일이 트럼프가 계획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심지어 트럼프의 맏아들인 단 주니어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이런 식의 대응들이 나올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빨리 멈추게 해야 된다라든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방송 빨리 출연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도우즈도 거기에 대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코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고 당황스러워서 지금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응대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됐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기획해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거기 가서 폭력을 행사하게끔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6일 위원회에서는 187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7분 동안 왜 아무 얘기 안 했느냐? 직무유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사건이 뿐만이 아니라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 내가 이겼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악관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자리 다 내줬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너 들어가라 이거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에 졌다라고 인정은 안 했으나,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는 것에 방해한 적은 없다.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월 6일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강행을 하는 것, 이건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저희는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지금 1월 6일 위원회에서 자꾸 쓰고 있는데요. 무엇이 직무유기인가? 이거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1월 6일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의회가 합동의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선거인단에 대한 이 개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거인단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주들, 이 선거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주들, 그 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선거인단을 인증하지 않고 다시 재확인하라고 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위대가 의회 안까지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었고, 제대로 해라라고. 근데 마이크 펜스가 이 겁을 내는 바람에 일이 이제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 마이크 펜스가 그날 정말 용기를 조금만 냈더라면, 그래서 진짜 연방 하원, 연방 상원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하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애리조나주 돌려보냈으면, 그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보십시오. 포렌식 감사를 하고 나니까 애리조나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다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선거인단, 그것을 그냥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나는 그냥 허수아비 사회자야라고 그냥 열으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화가 났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폭력을 자극하거나 폭력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궁금했을 겁니다. 마이크 펜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지. 지금에서야 뭐 다 지난 얘기니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한테만 가야 될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 그 상황에서 의회에 이런 폭력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고는 이미 2, 3일 전부터 FBI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경찰들이 주 방위군을 좀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낸시 펠로시였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반대로 이제 거꾸로 그 당시에는 하원 의장이 아니었으니까, 야당이었으니까 낸시 펠로시는 군대를 불렀다가 만약에 이 군대가 트럼프의 명령을 듣는 군대여가지고 확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 직무유기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사태를 막지 못한, 미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사태로 커질 수 있게끔 방치하고 있었던 낸시 펠로시도 사실은 직무유기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낸시 펠로시에 대한 직무유기는 전혀 묻지를 않으려고 하고 애당초 머릿속에 들어있지를 않죠. 그리고 지금 무조건 트럼프가 잘못한 것만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위원회의 모습이다. 이건 분명히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간에 나중에 가서 다 뒤집히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판결이었다라고 다 뒤집힐 수밖에 없는 지금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